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5일간 담백하게 좀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놀이는 뭔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불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가 돼서 놀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춘명상 기본도 그거던데요. 예? 춘명상 기본도 어린이 마음으로 놀아. 그렇죠. 춤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리움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해 드렸죠. 최초로 인간이 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게 없을 때 바위에다가 돌멩이를 긁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게 뾰족한 게 생기면서 긋기가 됐고, 긋기가 그리기가 됐고, 그리기가 그림이 되는 과정들을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고대 안각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글이 책이 되고 책이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가 AI가 되는 시대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다 그 그리움의 역사, 인간이 가지는 그리움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런 거를 다성님의 언어로 이긋, 제긋, 이제긋, 이어, 예긋, 가고 오는 가온긋 그런 사이에 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사실은 잘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재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우리가 재료와 도구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훨씬 이것도 하나의 분놀이도 하나의 수련의 방법이기 때문에 재료와 도구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만 좀 설명을 좀 가지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두 가지 종이를 보여드리는데요. 약간씩 다른 느낌이 들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순지라 그래서 우리나라 당나무하고 황석규를 섞어서 만든 아주 질긴 종이, 아주 얇은데 엄청 질긴 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한지고요. 요거 이제 화선지라고 부르는 보통의 이제 서해 하시거나 모든 사람이 화선지에 우리나라 사람 다 길들여져 있는데 화선지는 일본의 선지, 중국의 화지를 합해서 화선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선지는 물을 먹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바로 찢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글씨를 쓰는 데 좋지만 이 닥지로 만든 이 순지는 얇지만 찢어지지도 않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주 뾰족한 우리나라 황모, 그러니까 그 수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황모를 통해서 이 여기에 우리의 조선시대 때 그림들, 단원 김홍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순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을 보면 우리들이 보통 이런 붓들, 지금 보여드린 이런 붓은 다 서해붓입니다. 이렇게 굵고 하얀 이건 이제 보통 가축들의 털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해붓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쓰는 붓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쓰는 산수화나 수묵화, 문인화 이런 거 그릴 때 쓰는 이제 그 붓인데 요거 좀 길죠? 이게 산수화 붓입니다. 이런 붓들로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붓을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민화 하시는 분들이 쓰는 붓이 있죠? 민화는 이런 세필 가지고 가느다란 세필로 본을 뜹니다. 보라 그리시는 분들 이런 뾰족하게 해서 이걸로 가느다랗게 본을 뜨고
이런 뭉툭한 붓으로 채색을 합니다. 채색 붓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민화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이건 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붓은 제가 지금 쓰는 붓은 요 문인화,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쓸 수 있는 이걸 이제 산수화 붓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군자 붓이라고 하는 이런 붓 종류 1호에서 4호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붓을 준비를 해주시면 그림도 그리고 먹놀이도 하고 글씨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 굵은 이 서예 붓은 주로 이제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글쎄 가지고 지금 뭐 붓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붓,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이에 본인이 그 종이의 성질을 잘 이해하면 지금 이 장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화선지를 주로 갖고 계시는데 화선지도 질이 여러 종류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은 연선지라는 종인데 좋은 화선지 중에 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그래피용으로 나온 지금 언님이 가지고 있는 종이 바닥바닥한 종이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종이도 요새 있는데 요 화선지는 본인이 있는 거 가지고 아마 그 물을 잘 어, 물의 번짐을 그 종이에 맞게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이 두 가지의 물 번짐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죠. 여기 종이에 바로 먹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번짐이 확 화선지는 강하죠. 이 우리나라 닥지는 물이 번짐이 이렇게 좀 머물고 있는 시간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마다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먹은 이렇게 벼루라는 것하고 물을 넣고 이렇게 갈아 쓰는 게 기본인데 이 가는데 시간이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주로 요즘에 서예하시는 분들도 먹을 갈아 쓰지 않고 이런 통에 들어있는 먹물을 사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물을 주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먹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먹물을 준비를 하셨겠죠. 저희들이 쓰는 먹누리에는 먹을 많이 타면 안 되는데 요거 한 방울 정도 딱 그러니까 한 방울 아시죠?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고 딱 한 방울을 접시에 떨이켜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한 방울 떨이킨다는데 좀 많이 떨이켰어요.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연한 거 가지고 오늘 먹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시에 먹을 한 방울 떨이켜서 물을 어, 컵 반컵 정도를 넣고 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오래 지면 질수록 고운 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저어서 먹을 갈진 않아도 이 접시에 있는 먹을 많이 저어가지고 곱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 두시면 이제 준비는 끝난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먹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좀 잘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네. 화선지 한 장을 어, 깔아주시고 제가 먹놀이의 기본은 먼저 물을 손가락에 5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한번 흥건이라기보다는 약간 몇 방울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화선지에다 물을 머금는 이유는 원래 이게 먹놀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놀이에 가깝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먹과 종이와 벼루가 있다 해도 물이 없으면 그걸 매개 해주는 역할이 물인데 물 없이는 아무것도 그림도 그릴 수 없고 뭐 사람이 살 수도 없죠. 이렇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그 도구 중에는 만약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손이 도구 중에서 이 손끝으로 붓끝을 잡고 우리가 중심 세운다고 하듯이 중심을 세워서 어, 어,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어쨌든 잠깐만요. 음, 음. 아직 그 쓰거나 오늘은 뭐 쓰거나 이렇게 긋기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좀 이 처음에 이게 매일 한 번씩 물을 떨어뜨리고 스며들게 하고 그다음에 먹물을 거기다 떨어뜨려 가지고 스며들게 하는 것까지를 기본적으로 이런 놀이를 먼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떨켜서 먹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런 먹이 어떻게 종이하고 물을 만나서 스며들고 번지는지를 관찰하고 보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걸 우선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죠? 한번 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손성님은 요즘에 서예를 계속 배우고 계시죠? 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배우셨으니, 좋습니다. 이건 서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먹놀이입니다. 저만의 응애 먹놀이라고 제가 개발한 거니까 어디에 네. 교본에 나와 있지도 않은 놀이를 우리 새벽 수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님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연한 먹으로 했다는 게 아주 연한 먹으로 했네요. 예, 대리사님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색을 조금 더 넣을까요? 먹을? 예, 약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붓 끝에만 진한 먹물을 살짝만 묻혀서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먹에 연한 물이 있잖아요. 그 끝부분만 진한 녹묵, 지금 단묵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녹묵을 좀 묵을 진하게 묻혀가지고 요번에는 우리가 저기 수련회에서 했던 줏대 세우기 아시죠? 이 서에서도 중봉이라 그래서 붓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붓을 세워서 우리가 중심찾기에서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붓을 세운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점을 찍어 놓으신 거 있죠. 지금 먹이 떨어지면서 점이 생겼잖아요. 그 점 위에다가 대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동심원. 선생님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예, 보여주세요. 제가 잠깐만요. 자, 이 끝부분에 먹을 묻힌 다음에 동심원을 그리는 거는 붓을 세워서 똑같이 이렇게 몸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종이에 한 7바퀴 내지 8개의 동심원을 그리시는 거를 오늘의 그 놀이로 하겠습니다. 동심원 그리기 놀이. 이렇게 그려보면 연한 목으로 그리실수록 좋습니다. 이게 진하게 돼버리면 뭐 그것도 관계없는데 나중에 저는 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글씨를 또 쓸 거거든요. 시화를 만들 거니까 오늘 한 종이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5일 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이후에 시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은 다섯 여섯 개를, 그러니까 그릴 때 이런 마음을 그리면 된다. 숨을 들이신 다음에 멈추고 돌리세요. 돌리시면서 끝날 때 다시 숨을 내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릴수록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순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종이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다. 아까 먼저 그렸던 화선지에 그린 그림은 번짐이 너무 빠르고 쉬워서 그림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물이 많고 흐름이 이제 번짐이 강하니까. 그리고 이 종이는 살짝만 하면 이게 찢어지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순지에는 번짐 자체도 지금 보이시죠? 물을 많이 먹었고 했는데도 번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네요. 다르죠? 예. 이 얇은 종인데도 이게 참 한국 종이라는 거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펄이 많이 들어간 그냥 중성지, 일반 서적지나 지금은 좀 종이가 펄이 많이 들어간 종이는 아예 번지지도 않고 그냥 붓이 그냥 그 종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그림 그리기가 좀 좋지 않죠. 근데 이 순지는 머무는 것하고 번지는 거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좋습니다. 그 순지를 한번 어디 화방에 나가시게 되면 화방에 순지. 순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순지를 한 장을 사셔가지고, 순지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실험 삼아라도 한번 써보시면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선지를 살 때도 화선지 그 캘리그라피용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닥바닥하고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림 그리는데 마하거든요. 순지. 좋습니다. 오늘 한번. 형님, 예, 저기, 화선지를 샀는데, 예, 이 앞뒤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바닥바닥하고, 한쪽은 이렇게 볼이 있고 부드럽거든요. 예. 예, 그 종이는 뒤쪽으로 쓰시는 게 제가 써보니까 양쪽 다 뭐 근데 한쪽이 매끄럽고 한쪽이 약간 거칠죠. 네, 예, 거칠 쪽을 사용하시는 게 이게 그 종이거든요. 바닥바닥 소리 나죠. 저도 이걸로 여러 번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즐기긴 한데 이 뒷면을 지금 사용해서 그린 겁니다. 제가 앞면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음, 잘 먹음지가 않아서 뒷면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순지를 사용해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고급 화선지입니다. 고급 화선지. 근데 이 종이는 어, 그 지금 갖고 계신 종이보다 고급지긴 해도 다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건 나름대로 종이는 종이 나름대로 그게 어떤 게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질이 다 틀리니까 그 질에 맞게 본인이 길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동시몬 그리기까지 물을 뿌리고 먹물을 떨이킨 다음에 그 점을 이어서 동시몬 그리기까지가 하나의 우리 수련에서 보면 절을 하고 다석체조하고 몸통 돌리기까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하고 손이 풀리고 붓이 풀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어록을 쓰든지 아니면 그 가운짓기나 혹은 원방각을 그리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쓰든지 그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보통 1시간 이상 몸을 풀어야 되거든요. 글씨를 쓰더라도 그림을 그릴 때도. 근데 우리는 10분 안에 그걸 다 하려니까 5분 정도 이렇게 동시원 그리기를 무조건 제가 이제 제 먹놀이 시작하면 을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물을 화선지에 적신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동시문 그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 그 놀이로 이어지도록 몸을 풀고 손을 푸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